자, 오늘은 비즈니스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능이 아니라 결과를 파는 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맥킨지의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교육 앱, 큰맘 먹고 구독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막상 중요한 시험에서는 점수가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네, 바로 여기에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흔히 SaaS라고 부르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돈을 내고 정말 좋은 도구를 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사스는 말하자면 고객한테 최고급 등산 장비를 쥐어주면서 자, 이제 알아서 정상까지 가보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서비스에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을 그냥 케이블카에 태워서 정상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그러니까 결과 그 자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세계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기능만으로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결과를 파는 모델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 설계하는 맥킨지식 방법론과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혁신이 다른 분야로는 또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도대체 결과를 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새로운 모델을 바로 Service as a Software라고 부릅니다. 핵심은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멋진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이 아주 깔끔하게 끝난 상태, 그 자체를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 이 비유 하나면 그냥 게임 끝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최고급 프라이팬이 아니잖아요. 그냥 실력 좋은 셰프가 맛있게 만들어준 요리를 바로 먹고 싶은 거죠. 서비스 에저 소프트웨어는 바로 우리 비즈니스가 고객의 셰프가 되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맥킨지 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가상의 교육 서비스 패스파일럿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는요, 절대 어쩌다 보니 대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바로 이 4단계 설계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고객의 진짜 일이 뭔지 정의하고 그 일을 빠짐없이 쪼개고 결과를 만들 가설을 세운 뒤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정확히 재는 거죠. 아주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첫 단계,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뭘 만드는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는 일단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일, 즉 잡이 뭔지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보세요. 질문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왼쪽처럼 우리 기능 왜 안 쓰지? 이건 우리 얘기고요. 오른쪽처럼 고객은 도대체 뭘 해결 못해서 힘들어하지? 이게 진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관점을 완전히 고객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자, 고객의 이 일을 정의했다면 그 다음엔 이걸 아주 잘게 그리고 똑똑하게 쪼개야 합니다. 이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맥킨지의 MEC라는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겹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문제를 해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왼쪽의 기존 플랫폼은 그냥 강의 틀어주고 문제 풀게 해주는 데서 그치죠. 그런데 오른쪽의 패스파일럿은 어때요? 시험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 그 일을 끝내주기 위해서 실력 진단부터 실행 관리까지 A to Z를 전부 책임지잖아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 문제를 구조적으로 쪼개서 보기 시작하면요,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는 이 기능 만들어주세요 하는 요청사항 목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똑똑하게 실험하는 과학자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 분류 기능이 필요해요 라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 우리가 학습 전략을 아예 짜주면 합격률이 2배는 오르지 않을까? 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가 뭘 보고 성공했다고 말할 건지 그 기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고객이 우리 앱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고객을 위해 일을 얼마나 끝내줬나를 보는 겁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강의를 몇 개나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합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강력한 사고방식이 비단 교육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생산성 앱이 그냥 할 일 목록만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사처럼 일을 대신 끝내주는 거예요. 금융 앱은요? 그냥 지출 내용만 보여주는 가계부가 아니라 월말의 통장에 진짜로 돈이 남도록 만들어주는 자산 관리사인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파는 비즈니스는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진다. 번뜩이는 영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구조와 설계에서 진짜 성공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건요, 단순히 제품 전략 하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그냥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고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회사, 문제 해결 전문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훨씬 더 큰 차원의 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고객에게 진짜로 책임져야 할 단 하나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아마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